페이커 선수가 이제 진료해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저릿저릿한 감각신경성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증상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죠? 예, 오랜만에 제 취미생활 중 하나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 PC방에 오게 됐습니다. 취미가 게임이신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와 게임 투툴로 이렇게 좀 살아왔습니다. 무슨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많은 게임을 했는데 거의 이제 10년 전부터는 롤이라고 하는 공유 게임을 게임. 하고 있습니다. 그 롤만 지금 10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턴부터 해서 되게 시간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다 게임 하신 거예요? 사이사이에는 잘 못했고요. 요새도 잘 못하긴 하는데 예전에 한창 시간이 났을 때는 거의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쉬는 시간에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아니 그럼 최근 티어가 어디시죠?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이제 다이아몬드 기억하시나요? 다이아요? 와, 아니 공부랑 연애도 하시고 네, 다이아까지 찍으신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혹시 예. 라인은 어디로 가세요? 저는 서포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 또 네. 게임에서도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계시네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PC방까지 와서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 또 MSI라고 롤 국가대항전이 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의 자랑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선수가 손목 부상을 또 앓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겸사겸사 지금 요즘에 보니까 확실히 좀 폼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상 때문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부상을 지금 갖고 있다고 판단되시는 거예요? 페이커 선수가 이제 진료해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가이온 터널 신드롬이라고 하는 척골 신경이 그 손바닥과 척골 사이에서 눌리게 되는 척골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저릿저릿한 감각신경성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증상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척골신경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척골신경은 목에서부터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목에서부터 가슴 앞쪽을 따라서 그리고 그 팔꿈치 안쪽 그다음에 손바닥 안쪽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손바닥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근육의 움직임과 감각을 담당하는 이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 때문에 이게 좀 생기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척골신경이 압박될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기 때문에 척추에서 처음 이제 척수에서부터 신경이 갈라져서 나오는 목 주변의 근육 또는 목의 구조물에 의해서 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 소흉근 앞쪽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주변에서는 소흉근에서 마찬가지로 압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팔꿈치 안쪽, 그래서 팔꿈치 안쪽이 대부분의 척골신경 부전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적 치료도 많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손목, 척골 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바닥 이쪽으로 척골신경이 또 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마우스 계속 쓰다 보니까 손목 쪽에 이제 눌려서 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손목을 많이 쓰면 무조건 이렇게 척골신경이 압박이 되느냐 그건 아니긴 한데요. 페이커 선수처럼 이제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손목을 하루에도 10시간 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손바닥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손바닥 쪽에서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터널, 아까 말씀드렸던 기온 터널, 가이온 터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터널을 이루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 자체의 과사용으로 인해서 근육이 부분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손상을 입은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수축된 근육 자체가 그 터널 자체를 좁게 만들어서 척골신경이 이제 압박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척골신경의 포착 같은 경우는 명확한 치료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휴식을 취해서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염증이 발생한 터널 자체의 염증을 약이나 아니면 주사치료 이런 걸로 호전을 시켜서 염증 자체를 줄이는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터널 자체를 넓게 만들어주는 수술적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때 고통도 같이 수반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터널 자체에서 척골신경이 눌리게 되면 척골신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림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신경의 저림 자체가 통증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움직일 때 못 움직이는 모든 동작에서 이제 통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도 사실 회사원들 보면 10시간씩은 거의 마우스를 잡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자가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온 터널을 이루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 자체를 이완시켜서 터널의 좁아짐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 자체를 잘 이완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소개시킬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온 터널을 이루는 근육은 척골의 안쪽, 손목을 안쪽으로 굽히고 척측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자체를 마사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꿈치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척측을 따라서 지나가는 손바닥 쪽에 있는 이 근육인데, 이 근육을 평소에 잘 마사지하고 풀어줌으로써 척측에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증상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이상이 명확하게 발생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사지로도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4번째랑 5번째만 저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3손가락이 저릴 때는 어떤 증상 때문에 저린 건가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4번째, 5번째 손가락은 척골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저림입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바닥 안쪽으로 정중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정중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면, 우리의 손목에는 정중신경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굽히고 펴는 모든 근육들이 하나의 띠 안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목을 굽히고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과사용이 돼서 부분적인 손상을 입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그 수축된 근육과 그 손목띠 사이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대 부종과 손목띠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정중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압박으로 인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저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마우스나 키보드 또 앉아있는 자세를 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자세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장시간에 컴퓨터 사용을 할 때는 항상 이런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걸이를 편안하게, 팔걸이에 팔꿈치를 대시고 마우스를 잡았을 때 손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손목 아래쪽에 이런 쿠션을 받쳐서 전체적인 손목의 모양이 이런 살짝 굽혀지도록 하는 자세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페이커 선수의 손목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4번째, 5번째 손가락뿐만 아니라 다른 손가락의 저림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가는, 손으로 가는 신경의 압박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이 장시간 반복되었을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손목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게임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